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회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시장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2080선을 안착시켜 놨습니다. 제가 시장에 계속 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가도 가기는 가는 거니까 일단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금일 지수는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1% 상승을 했죠. 2082.6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장 막판에 기관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6,600억이 넘는 그런 상승을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좀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증권주 또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선물 기준 27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고점권역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면서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신흥국 쪽으로의 이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인도 쪽이라든가 이런 이 신흥국 쪽에 대만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자금은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이 배당 투자를 좀 늘리겠다, 이 세제에 대한 부분들,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배당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 특히나 이제 대형 섹터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50포인트대죠. 3년간의 박스권역의 상단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엔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2050포인트짜리 대를 지지를 해줄 수 있는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쪽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프로그램 매수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월 초에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쪽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하방 쪽으로 좀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좀 피로도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 특히나 거래소 섹터에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부합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참 장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이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스닥을 빼고 코스피만 올리는 장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이런 장의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기관의 어떤 모습, 그리고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정말 심히 불쾌하고 짜증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코스피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물 흐름으로 봐도요, 여러분들 선물이 오전 내내 오후 약 1시 이후까지, 1시 반까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쭉 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대에 대한 부분이 왔다는 얘기죠. 자, 시장을 3,000포인트까지도 얘기했는데 무슨 고점이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일단은 코스닥을 올리지 않고 코스피만 올라오고서는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장의 흐름이 빠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553포인트까지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550선을 무너뜨리고 541선을 내려온 것은 언더슈팅인데요. 이 언더슈팅을 빠르게 회복해야 하면은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더 이상한 부분은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위주의 장이 아니라, 지금은, 낙폭 가대 위주의, 즉,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좀 강하게 들어 올리는 그런 이상한 장이 지금 전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적이 지금 툭툭 붉어지면서 오늘 현대중공업이 최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자, 시가에서는 오히려 올라오는, 즉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낙폭이 과한 위주의 어떤 흐름들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오른 종목들을 보면요, 그게 없어요. 코스피라고 해서 다 같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그리고 약간의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철강주 있네요. 그죠? 그 외에는 뭐 오른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상한 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짜증나시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장의 흐름은 빠르게 늘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빠르게 정상적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런 빠르게 회귀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553포인트까지의 반등, 빠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주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월봉은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되는데, 내일로 참 마감이 되죠. 그런데 주봉은 이제, 8월달까지 넘어가야 마감이 되죠. 자, 그 주봉에서의 어떤 정상적으로 조금 553포인트 이상의 회귀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참 지금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말 빠진데 손절해야 되냐는 그런 생각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낙폭이 과한 현대중공업도, 자, 지금 당장 손절해, 마이너스 11%에서 손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절선 이미 놓치셨다고 조금 더 들고 와보시는 얘기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가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전체의 흐름에서 어떤 종목군인지, 전체의 흐름을 다시 이어갈 종목군인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전화번호 안내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해 드릴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건설주입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1분기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GDS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2,9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적 GDS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그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추세 라인대를 좀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2,950원 정도라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름 긍정적이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13년도보다는 약 한 9% 정도 감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짜리대 12,000원 정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 정도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13,800원 정도, 13,500원에서 13,800원 정도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끊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전기인데요. 7,95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일진전기가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진전기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진홀딩스와 거의 동일한 모습의 주가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의 뚜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금 잘 올라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박스권에서 지지대가 명확한 구간, 즉 지금 7,930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대입니다. 그 점에서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분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9,400원대인데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은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일진전기와 더불어서 일진홀딩스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진홀딩스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굳이 왜 일진전기를 들어갔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일진홀딩스를 잡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는 1,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약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증권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원인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돌아오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8월 달에서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저PBR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양호한 성적을 좀 보였었는데 SK증권 같은 경우도 저PBR 종목군들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0.9배 수준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증권이 시장점이 이렇게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는 내일 정도의 1,000원짜리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내일 약간의 수익이라도 일단 챙기고 좀 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이죠. 다른 증권주를 하고 싶다라면 다른 증권주로 교체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휴온스인데요. 매수가가 46,1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비중 20%네요. 자, 휴온스, 하이알루론 애시드라고 하죠. 하이알루론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알루론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새 어디에 쓰이느냐면 바로 필러 시장, 즉 그죠? 여러분들 요새 여성분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필러 시장에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알루론 애시드가 이게 청정수 역할을 해서요. 인공 눈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 보신다면 이 인공 눈물이 최근 들어와서 좀 인기가 있대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또 필러 시장, 보톡스를 대체할 만한 필러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형태는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을 권해드리기가 뭐한 게 이 종목을 12,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권해드리기는 뭐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선을 제가 2개를 껐어요. 요게 이제 바이앤 밸런싱이 가능한 선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는 분할 매도짜리 때, 분할 매수짜리 때, 분할 매도짜리 때, 분할 매수짜리 때, 분할 매도짜리 때, 분할 매수짜리 때, 여기 분할 매도짜리 때죠. 그죠? 분할 매수짜리 때, 또 분할 매도짜리 때, 또 분할 매수짜리 때. 요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가 폭 자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여기서 둔각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 권역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즉, 그 권역에서 좀 파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번, 자, 매도 자리대가 여긴데, 이걸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47,1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일사료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일사료가 금요일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2,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구제역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 수입산 소고기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잠깐 이 상품 시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상품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1분기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1,070원, 80원짜리 때 1분기 때는 2분기 때를 보시게 되면 약 한 1,040원 정도대 평균 단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원달러 환율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한계치는 약 한 1,050원 정도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좀 괜찮다라면 3분기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1분기 때보다는 2분기 때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들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대형주 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00원 자리대까지 조정은 좀 다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힘드신 구간들이지만, 좀 더 버텨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위로는 한 번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의 다시 한번 1,900원짜리 때까지는 한 번쯤 시간이 다소 좀 걸리겠지만 1,900원짜리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만큼 일단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CJ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CJ 제가 아침 방송에서 간다 훅 간다를 통해서 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수를 하셨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네요. 44,525원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아침 방송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되면 늘 간다 훅 간다 얘기를 드리면서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 CJ 은 기업윤리상 좀 어긋난 회사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실적도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흘리고, 이런 점들이 기업윤리상 맞지 않는 회사이다는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급락이 좀 나왔는데,
지금 자릿대가 어떻게 보면 이 꼭 지켜줘야 될 자릿대이기는 합니다. 4만 천원 부근인데요. 이 천원 부근이 보면 지지대가 형성이 됐던 구간이죠. 이걸 지지를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다시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대인데 39,900원을 지지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39,700원으로 잡아 놓으시고 이 39,700원이 종가상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되 종가상 이걸 깨뜨리게 되면 빠져나오시고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준다 할지라도 개인들 주주들께 좋은 수익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잘 지지받아서 수익권역으로 변한다면 반드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입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분 구도를 보시게 되면 대주주가 70% 이상 주식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유상증자 물량의 대부분을 최대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988년 설립된 KCC 계열 건설사입니다. 계열자만 빼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B금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는 네. 6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계속 4만원 올라오기는 오랜만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어떻게 6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게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네. 먼저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트로이카라고 불리죠. 증권, 은행, 건설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8월 달 두 번째 옵션 만기일 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부분들에서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 번쯤 매도를 하고 다시 잡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62,000원 자리대니까 네네. 비중이 좀 20%시고요. 네네.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예. 네,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비중을 네.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마대요?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네네. 한 37,000원 정도대, 37,000원대 중반권역이죠? 예. 네, 그 정도에서 한 10% 정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네. 평균 단가가 한 55,000원 정도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55,000원짜리 때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44,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네네. 44,000원 정도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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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좀, 아유. 예. 삼성카드. 삼성카드요. 예, 48,000원. 48,000원. 예, 30%. 30%. 예. 이거 오래 들고 계셨어요? 이거 오래돼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예. 손질도 못하고. 예. 중간에 손질 한 20%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 남았습니다. 네. 예. 삼성카드가요, 지금 장기적 박스권인 42,000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다음 저항대인 여기까지는 충분히 온다고 보셔야 돼요. 53,000원대까지는. 그렇습니까? 근데 예. 저는 요거 조금 더 들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어차피 이왕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고, 예. 지금 이제 삼성그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삼성카드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또한 지금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적 상승 모멘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카드 굉장히 안정적으로 카드사를 운영해왔고, 그 다음에 지속적 매출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 10월 달까지라도 좀 들고 가신다면, 저는 지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이 삼성카드도 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절을 좀 하셨다니까요. 예. 밑에서, 52,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예. 52,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49,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예.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 추가 매수 하지는 마시고요. 예. 예.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선까지 내려주면 더 고맙고요. 44,000원 밑에까지 내려주면 조금 더 고맙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TJ제일당인데요. CJ 제일제당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5만원에 100%인데요. 35만 원에 100%를 매수하셨어요. 예, 예. 최근에 조금 눌렸습니다. 예, 예. 예, 눌렸는데 궁금하신 건 언제쯤 올라갈까 뭐 이 부분들이시죠? 예, 그리고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안 매도. 예. 자, 우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원형 바닥을 형성해주고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죠? 예, 예. 네,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이 저점 자리대 32만 3천원 요 자리대를 이탈해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예, 예. 일단 요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접근하셨나요? 예, 중장기적으로요. 중장기로 접근하셨어요? 중장기로 접근하셨다라면 일단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한 36만원대에서 37만원 정도대 있죠? 예, 그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CJ 제일제당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근데, 네, 말씀하세요. 예, 실적이 일날인가 나온다는데,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적, 이분이 실적이 나온다라는데요. 8월 1일날 발표한다라는데, 네네. 어떻게 실적으로 나올지 좀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약 한 20% 거의 30% 가까이 성장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분기 대비보다는 조금 10%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보는 것보다 약 한 40%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좀 보유 좀 해보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목소리 힘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통상. 신성통상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230원. 1230원. 비중은요? 50%. 50%. 네. 좀 이거 그냥 손절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어쩔까요? 손절 처리해야 되나, 어야 되나? 예. 그죠? 자, 요걸 주봉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신성통상이 2012년도죠. 이 의류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다가 바로 이제 조금 그 실적하고 연관되지 않으면서 이래 조정이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긴 횡보 자리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박스권을 좀 설정해 보자면 여기에요. 큰 박스권이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910원하고 134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 이게 어차피 지금 들고 가신 지를 얼마나 됐어요? 이제 4개월 들어가요. 이제 4개월 들어가시죠. 네. 이 회사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의류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 관련 의류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의류 업황이 크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하셨으면 싶은데 굳이 이걸 손절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들고 가도 괜찮습니까? 예, 끌고 가보세요. 910원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사실. 여기서 100원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예. 여기서 바로 들어올릴지, 아니면 910원까지 떨어뜨렸다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근데, 분명한 것은, 1250원대 이상은 분명히 줍니다. 좀 들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늘 좀, 겨울 쪽에서 조금 약했다가 이제 조금 봄 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강해지고 이렇거든요. 그죠? 네. 조금만 더 들고 와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땐 장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의류 업황이 안 좋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갈아타 보시라 그러겠는데, 의류 업황은 괜찮고 장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강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손절선에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어머니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매수하셨어요. 36,0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6,050원짜리대라면 오늘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고점 자리대죠. 이 36,000원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을 했던 그런 자리대입니다. 오늘 그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고점 자리대죠. 38,000원 자리대까지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3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15만 2천원에 비중 10% 3128님. 예, 오늘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죠? 최저점을 찍었을 무렵에, 자, 이제 반등을 주니까 싹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실적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크게 하락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은 오겠죠.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간다, 2년, 3년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아마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실적이 지금 악화됐다는데 굳이 이 자리 때 잡아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단기성 재료로 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낙폭과대. 그죠? 그렇다면 수익권역에서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굳이 질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언제 현대중공업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도 좋다고 말씀드린 적 없었고, 제가 지난 5월 29일 상담 들어오신 분한테는 현대중공업 지금이라도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덜렁 잡아 들어가셨다는 것은 결국은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탁 튀주겠지.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상담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상담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등 올 때 무조건 뭐 어차피 수익 차익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요 잘못 들어가시면 앞으로 큰일 난다는 거 경고드리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쭉 빠졌으면요 시청자분은 그대로 물려있는 채로 굉장히 긴 기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에서 매수를 해서 짧은 단타로 2%, 3%를 묶고 나왔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청자분한테는 폭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 2%, 3% 보면요. 다음부터는 내 장중에 이런 종목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크게 손절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결국은 2%, 3% 먹었던 거 다 뱉어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을 매수를 하셨네요. 28만 1,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LG화학이 실제 이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이 29만원대, 30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30만원에 대한 저항대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30만원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원 언저리대가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31만원 정도, 31만 5천원 정도 때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28만 1,000원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27만 7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윈스인데요. 9,977원에 비중 30%로가 3103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윈스는 윙스테크넷이 사명 변경을 한 회사이죠. 자, 이 윙스테크넷은 뭐 하던 회사이냐면 보안 통합 솔루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스파이더라는 제품으로 통해서 어떤 일본 쪽에 NTT 도코모 쪽에 매출향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상 굉장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이 추세상 꺾인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앞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자,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윈스테크넷은, 조금 실적에 대해 우려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매출이 끊기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글쎄요, 이거를 좀 계속 지고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프리카 TV하고 이게 아프리카 TV하고 윈스테크넷하고 이게 분할이 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TV 쪽을 보면 굉장히 지금 실제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어찌 됐든. 근데 차라리 윈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조금은 너무 이해는 안 되는데 자, 요 선을 한번 꺼 볼게요. 요거를 안 무너뜨려야 될 자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 10,000원을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강한 시세 분출이 일어나기 직전의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대가 7,300원대까지도 보이는데, 이 7,300원까지 빠져버리면 시청자분 손실이 너무 크겠죠, 그죠?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 반등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9,000원 이상의 반등이 오면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쳐다봐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 7,400원대가 내려오더라도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 12,000원, 11,000원 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다섯 번째 곡에 여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2,400억대입니다. 예, 2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할게요. 포스코 ICT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2,0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2,000원대라면 상당히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2007년도경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들고 계셨는데 지금은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손절성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2,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좀 더 보유를 조금 길게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아마 9,500원대까지 박스권 상단짜리대죠. 박스권 상단짜리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출판사가 예. 2년 6개월 됐는데 63,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6,300원요? 네, 예, 63,000원이 아니고. 2년 6개월 됐어요. 2년 6개월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잘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빠졌어요, 그죠? 네, 짧은 단봉 하나 나온 겁니다. 지금 잘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걱정하실 단계 아니고요. 일단은 2년여간, 맞아요. 2년여간 이 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여기서 또 밀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8,800원대가 전 고점대 영역이었어요. 그죠? 네, 이 고점대 영역에서 또 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이 고점대 영역에 왔을 때쯤에는 어머님께서 일부 매도하실 생각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걸 놓치셨는 거고, 일단 놓치셨는데, 여기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구간 중에서 여기를 지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지금 매수가 6,800원대예요. 그죠? 6,300원. 6,300원대예요. 그죠? 네. 그러면 7,100원 익절가 딱 잡아놓고 가보세요. 종가상 7,100원을 깨지 않으면 네, 더 들고 하세요. 네, 예, 이거는 삼성출판사는 지금 모멘텀도 있고 메리트도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들고 와보신데 익절가만 7,100원 지금 잡아놓으세요. 아시겠죠? 일주일 동안요? 예? 일주일까지요? 아니요. 익절가. 손절가요. 손절가. 어머니 손절가요? 지금 손절가가 아니고 이익 실현가가 즉 손절가라고 잡아드리면 자, 지금 6,300원이 매수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익절 즉 7,100원이 안 내려오면 네, 차익 실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네, 즉 이래 가격이 내려와서 7,100원을 깨면 네. 그 종가상이에요. 네, 네, 그날 종가상 7,100원을 깨면 그냥 다 차익 실현 하세요. 네, 아니면 들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8,900원을 뚫고 9,000원대를 넘어서면 네, 그때는 8,100원까지 익절가를 높여 놓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10,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9,100원까지 익절가 높여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네.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메모해 두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SK케미칼. SK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6,800원.
네. 비중은요? 10%. 10%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한 2년 됐겠나요? 2년 넘었나 모르겠네요. 한 3년 정도 되셨나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8만 얼마까지 많이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네네. 많이 어떤 올랐을 때 분들이, 그때도 못 팔고. 네. 지금은 어떻게 됐지? 지금 요번에 6만 9천 원 정도 올라갔다가 네네. 다시 내려오길래 네. 이게 또 6만 9천 원이 또 고점이라서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더 매수하세요, 빠지면. 빠지면 예, 어느 네. 정도 매수를 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요 자리대죠. 7만원 언저리 69,000원에 7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8만 한 4천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만약에. 예. 그렇게 된다라면, 비중을 지금 10%이시니까, 10% 정도만, 10에서 한 20% 정도만 더 늘려주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자리대가 한 62,000원 정도 때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예, 예. 그때 한번 10% 정도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6만, 지금, 예,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있잖아요. 네. 팔고 6만 2천 원대가 사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는 모르겠거든요. 몰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다가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때 자리대에서 한번 10% 정도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정답 KCC 건설이었네요. 자,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힘드신 거 압니다. 저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그 고통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는 이게 종목 상담이라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누구한테는 그게 고통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느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점에서 잡았다고 좋다고 이래 종목 상담 하시면 저희도 기쁘게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누구한테는 분명히 고통이 누구한테는 또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어떤 맹점인데, 요거 조금만 떨어졌다고 해서 막 욕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도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종목이 제대로 올라오더라도 이미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꼴이 보기 싫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그 종목은 수익도 제대로 못 보고 팔게 됩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욕심하게 방송국을 전화하신 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분 오늘 좀 많이 찔리실 거예요. 한 5% 이상 또 올라왔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루의 흐름을 가지고는 저희도 못 맞춥니다. 저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오늘 하루 강하게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는 떨어집니다. 이거 못 맞춰드려요.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언제까지는 꼭 올라온다라고 맞춰드리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매일 하루를 맞춰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러면 돗자리 펴야 되겠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자 힘내십시오. 저희가 꼭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